국방부에 바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육사하고 특전사에 그 동상을 세워달라. 그분을 정신을 기리는 거 군 정신교육 기본 교재에 포함되는 게 제일 뜻깊은 거라 생각하는 거죠. 기억을 해야죠. 기억을 해야만이 다음에 그런 교훈적인 일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정오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군인이 특전사 육사에서 그 정신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를 늘 성원해 주시면서 콘텐츠를 즐겨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한 분 초대했습니다.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심박수, 스트레스 지수 이것을 엄청 높인다고, 그러면서도 2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에 한순간도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텐션 있게 진행이 되는 장안의 화제의 영화 서울의 봄, 많은 분들이 보셨고 또 보고 계신데, 정말 12.12 사태의 그 현장과 그리고 그 이후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어떤 인생의 여정이 참 극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역사라는 게 참 녹록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의미 있게 봤습니다만은 이 방송이 업로드 될 때 정도 되면 이제 1000만 관객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많은 명장면 중에서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혜인 씨가 연기했던 김오랑 중령, 당시엔 이제 소령입니다마는 추서가 됐죠. 김오랑 중령의 안타까운 죽음, 이게 참 군인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김오랑 중령을 추모하고 그의 생애를 이렇게 기념하는 사업을 하시는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김준철 참군인 김오랑 기념사업회 사무처장님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처장님도 저 김오랑 중령의 후배가 되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전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네, 특전사 후배고 그분하고 연배는 22년 차이니까 네, 같은 그 세대라고 하기는 좀 거리감이 있죠. 어떤 인연으로 이 김오랑 기념사업회 사무처장까지 이렇게 일하죠? 요즘에 영화 나온 이후에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송 용어로 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주위에 이 세상이 미친 거 아니냐, 제가 바쁜 정도가 그 정도로 이렇게 아주 바빴습니다. 네. 김중령하고의 관계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고, 이후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특전사 22년 후배. 그리고 김준철 처장님은 ROTC 출신이고 예비역 대위시고, 네네. 김오랑 중령은 육사 출신이고,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군맥으로도 그렇게 인연이 없으신데 그냥 그 특전사 크게 보면 이제 후배신데, 그럼 어떻게 이 기념사업회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네. 제가 김오랑 기념사업회와 인연을 맺은 거는 지금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네. 근데 20년 전 이전에도 아시다시피 12.12 군사 반란에 피해를 봤던 정성화 총장 비롯해서 22분의 장군님들이 그런 유사한 활동을 해오고 계셨는데, 거기에 그렇게 이게 동력 있게 진행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우연하게 전라도 광주에 시민단체의 몇 분들이 김중령의 이런 행동에 필이 꼽혔던 모양이에요. 필이 꼽혀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온라인에서 봤는데, 그때 제가 우연하게 후원금을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 5만 원 정도 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다가 두세 달 후에 그 모임이 지금 진행하기 힘들다. 광주하고 그다음에 고인 있는 김해하고 그다음에 이런 요구를 들어줄 곳은 서울이다 보니까 그래서 광주에서
이 활동이 하는 게 제한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공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하겠다. 그때 직장 생활 하고 계실 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 시작을 했는데 뭐 이런 분이든 저런 분이든 사실은 크게 모임 자체 추모하는 모임 자체가 크고 한 거는 이분이 원하지 않을 것 같고 이분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지 예. 그런 고민이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그게 20년 전이군요. 예. 사실 뭐 최근에 이 서울의 법이라는 영화 때문에 김호랑 중령의 죽음과 또 그 의미 그리고 유가족들의 삶 이런 것들이 재조명이 되면서 김호랑 기념사업회도 굉장히 바빠지셨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이렇게 부각되기 전에는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셨어요? 활동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으면 지금 최근 영화 이전에 제가 하고 나서는 김호랑 중령 명예 회복 법안이라고 해서 무공 훈장과 추모비 여기서 말하는 추모비는 동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상을 건립해 달라라는 국회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그게 17대, 18대, 19대 연달아 제출했는데도 17대, 18대 때는 전혀 해당 소관위에서 상정도 되지 않고 19대 때 여기서는 뭐 방송에서 모 의원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유모 의원이 국방위원장을 하면서 물론 그분에게 사실은 조르기는 했지만 그분이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본인이 17대 18대 때는 사실은 그 애송이었다. 정치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 법안을 보긴 봤는데 자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데 19대 때 내가 지금 국방위원장 하는 입장에서는 이 법안을 촉구 결의안을 꼭 통과시켜 주겠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분도 뭐 특전사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수경사? 그렇죠. 수경사. 네, 수경사의 당시 33단. 그렇죠. 33단. 그때 영화에 나오는 30단은 경북궁에 있고 33단은 6개 중대로 3개 중대는 OP, 정릉 OP, 북악 OP, 인왕 OP를 이렇게 점령해서 지키고 3개 중대는 헤드쿼터에 같이 있었죠. 30단하고. 33단의 그 유모 의원은 33단에서 당시 일병을 달고 12시를 봤다 이거죠. 그렇죠. 그 인연도 있고 해서 이제 김호랑 중령의 추모비 그 흉상이 되겠네요. 흉상하고 이제 무공훈장을 추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진행이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발의는 그 김해 지역구의 의원을 통해 가지고 법안은 제출됐고 국방위 소위에서도 가까스로 올라갔습니다. 국방위 본회의에 올라가야만이 국방위원장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분도 잔뜩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로 직전에 그분뿐만 아니고 국방위 심지어는 국회의원 전체에게 약간의 이렇게 관심을 주기 위해 가지고 여기 지금 판넬의 뒤에 보면 이게 최근에 이제 나올 그 도서고 이 책을 직전 1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수단이 될 거다라고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서 말로서 떼온다라는 거는 어쩌면 효과가 없지 않냐 싶어가지고 이 책을 준비를 했는데 그 책을 처장님이 쓰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결과물로 이제 그 흉상과 그 무공훈장은 이제 완결이 된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동상은 지금까지 아직까지 해당 특전사하고 육사에서는 묵묵부답이고 물론 국방부에서 같은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훈장은 저희들이 그 상황은 전시 상황에 준한다고 해서 무공훈장을 요청을 했는데 보국훈장 3일장인데 보국훈장 역시 격이 낮은 건 아닙니다. 낮은 건 아닌데 그 용도가 이런 상황과 맞지 않고 복무를 장기간 했을 때 지급되는 그런 훈장 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냥 장기 복무를 훌륭하게 했을 때
맞습니다. 줄 수 있는 예. 그런 정도의 훈장을 추서했군요. 네, 최근에 보니까 교장으로 이렇게 정년 퇴임하시는 분한테 보국 훈장 정도가 지급되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기념 사업의 어떤 기대에는 좀 못 미치고 또 동상도 제막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건데 그 어떻게 뭐 생전에 사실 김호랑 중령을 보시지 못하셨을 테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추모라든지 기념 사업회 일을 하시면서 그 영화의 그 장면과 정혜인 씨가 연기했던 그 김호랑 중령의 모습과 생전의 김호랑 중령의 모습이 이렇게 잘 이렇게 매치가 영화에 나오는 정혜인의 베레모스 모습하고 그다음에 단정한 모습이 김호랑 충령의 졸업 앨범 보면 4학년 때 생도 때 네. 모습하고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저 맞습니다. 사진이죠. 예, 예,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시고 그 외에는 그 김중령하고 실제 영화에 나오는 그 정혜인 배우하고 역할과 임무가 같은 상황인 거죠. 김호랑 중령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12.12에 가담했던 세력들과 맞서다가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 생각을 저는 영화를 보면서 했는데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었겠다. 그죠? 네. 네. 아직 젊고 또 앞길이 구말리고 또 이게 헷갈리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북한군이 지금 내려온 것도 아니고 어제까지 형하던 그 동료 선배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야 그냥 눈 찔끔 감고 피하고 싶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설마 아무리 12.12 전두환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특전사령관 자기 직속상관이고 자기 어떻게 보면 사관학교 동창생들도 있고 또 크게 보면 사병들은 또 본인의 지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총을 쏘면서 제압을 할까 이런 기대도 인간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너라면 그 상황이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그런 고민이다. 김중령의 어린 시절을 보면 키가 크지도 않고 그다음에 씨름하고 유도를 했고 뭐 이렇게 마음은 아마 이게 그런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다부진 성격도 다부지고 경남 김해 출신이죠. 예, 지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소함에도 불구하고 김해에 있는 뭐 이렇게 힘께나 쓰는 애들을 시내에서 만나면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재수하면서 그 재수를 같이 했던 친구분이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은 고지식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인간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한편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그 상황을 보면 당시에 대령에서 춘장 별 하나 다는 진급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작전처장이 진급을 하고 춘장으로 진급을 하고 그 작전처장은 이후에 7공수로 여단장으로 가가지고 5.18 광주에 시발이 되는 그런 여단장이었습니다. 그 작전처장이 춘장 진급을 하고 본인 집이 동대문이었는데 동대문이 가고 난 다음에 후배 4명이 원래는 축하를 하려고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당시 1, 2, 3 선배하고 마지막에 이제 김호랑이었는데 선배 2명, 셋 중에 2명은 전직 특전사령관을 역임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 특전사 거여동 아래쪽에 시내 쪽으로 보면 이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그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이제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 이거죠. 그래서 김호랑 중령은 그때 바로 사령관실로 와가지고 모든 저 회식을 하고 있다가 그렇죠. 예. 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니까 네네. 이제 특전사령관실로 그렇죠. 업무 복귀를 한 거군요. 예. 그러면 그게 업무 시간 밖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때부터 김중령의 눈높이는 사령관의 눈높이와 동일하게 상황을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그 진행되는 시나리오를 몰랐다 그러면 피할 수 있을 건데 그분의 아마 성정이라든지 또 정신이 제대로 박힌 군인이라 그러면
상대방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추정되고 네. 그다음에 특전사를 급습할 거라는 이런 그 협박과 더불어 급습을 한다 그러면 아마도 올고든 군인이라 그러면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을 거다. 그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특전사의 간부들 이제 반란군 쪽에 섰단 말이죠. 네. 그리고 특전사령관이 솔직히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때는 얼마나 그 진짜 이 전투력이라든지 또 군 내부에서 그 위상이라는 게 대단했을 때인데 야 그것도 좀 그죠.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상명하복이 정말 우선시되고 그걸로 조직이 유지되는 군대에서도 강한 전투력으로 상징되는 네, 특전사에서 어떻게 저런 참으로 김중령이 없었고 예. 그다음에 김중령과 이야기에 간혹 언급되겠지만도 육군본부 B2 벙커에 자기 소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던 정선엽 병장 같은 분이 없었다. 그래서 반란군이 국방부를 침탈하고 반란군이 우리 정군의 제일 전투력이 막강한 수방 특전사를 침탈했을 때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백기를 들었다 그러면 우리 군이 얼마나 이렇게 부끄러운 상황이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보고 그나마 위안을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정병장의 그 죽음은 고인이 된 입장에서는 사실 당시의 소령이나 병장이나 맞습니다. 그 똑같은 젊은 그죠? 청년들이고 그 우리의 군인들인데 사실 상대적으로는 좀 덜 알려졌어요. 그게 저 역시도 지금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활동을 지금은 그 정병장을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 과정에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런데 처음에 17대 18대 때 김우랑을 국회에 노크를 할 때 정병장을 같이 할 거냐 말 거냐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같이 한다 그러면 오히려 때리는 타겟이 사실은 분산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김우랑 중령만 선택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상당 부분 원하는 부분까지 왔으니까 지금은 정선엽 병장의 명예 회복 법안을 네. 지금 야당의 기동민 의원이 제출하겠다라고 12일 어제 그저께 오후 4시에 연락은 왔습니다. 국방인가요? 국방위 간사죠. 예. 기동민 의원이. 야당 간사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병장은 잠시 덧붙이면 그 광주 동신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다음에 조선대 2학년 재학 중에 왔고 그다음에 전역 한 4개월 남군 상황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때문에 제가 4년 전에도 명예 졸업장을 추진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막판에 가가지고 진행이 안 됐는데 조선대학교에서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난주에. 명예 졸업장. 예, 바로 조건 없이 진행을 유족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12일 날 오후에 명예 졸업장 수여는 확정을 하고 언제 지급할지는 지금 협의를 하겠다가 내년 2월 정도 아마 그 졸업 시즌에 맞춰가지고 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번 영화에서 벙커, 국방부 벙커의 시인은 조선대학교에서 찍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아. 네, 그래서 거기서 정선엽 병장의 조형물도 아마 고민을 뭐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뭐 해오곤 왔습니다. 조선대학에서 예.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참 몰랐는데요. 김호랑 중령이 순직으로 처리가 됐었더군요.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전사자 처리를 해줘라. 그런데 이제 이번에 43년 만에 전사 처리가 된 거죠. 네네 맞습니다. 거기도 정선엽 병장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 가지고 이뤄낸 성과입니다. 2021년도에 김호랑 중령은 19대 국회에 그 법안이 촉구 결의안이 통과돼 가지고 지금 훈장도 격하되고 그랬지만도 일단은
원하는 것까지는 가지 못했지만도 상당히 얻은 부분이 보건장 있고. 받았고. 예, 예. 그래서 이 병사는 지금 속도를 냈는데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호랑 중령도 마찬가지고 정선엽 병장도 그렇고 전투 일지에 어떻게 예. 죽었다라는 한 줄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사망에 대한 조사 보고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정선엽 병장의 조사를 요청하자라고 했던 게 생각했던 게 21년도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송기춘 위원장에게 이거를 직권 조사를 해달라. 예.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고민을 하고 그러면 직권 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결과는 또 두 가지로 이례적인 기준을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정선엽 병장은 B2 벙커에서 저항하다가 투항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그 병사를 5인 사격으로 해서 사살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다가 몸싸움을 벌인 상태에서 그 병사가 쓰러졌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그 가슴에 M16으로 3발을 난사하고 죽어가는 병사의 하관을 권총으로 확인 사살을 했다 이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위원회가 조사는 어느 정도 왜 했지만도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정도라 그러면 지금도 예. 전쟁 범죄에 준한다 그러면 지금도 그 당사자를 지금 형사처벌하지 않아야 되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 위원회의 조사는 거기까지 마쳤습니다. 마쳤고 그래서 그 팩트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순직보다는 전사는 규정상에 맞다.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구테타 반란 상황에서도 전사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전사 결정을 해달라고 국방부에 하는 그 직전에 김호랑 중령것도 재조사를 요청을 해가지고 김호랑 중령건은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사 레포트를 기존에 있는 재판 기록을 가지고 서둘러 가지고 조사 결정은 하고 그 두 건을 국방부에 올리니까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예. 순직을 전사로 결정해 바꿔줬군요. 줬어요. 그게 네. 2002년 12월 7일. 그러면 정병장도 이제 전사가 됐고 함께 김호랑 중령도 전사가 된 거군요. 그렇죠. 요걸 제가 가져 나왔습니다. 요거가 김호랑 전사 결정이고 양식은 똑같거든요. 요거는 네. 이제 저 정선엽 거고 그렇군요. 같은 날 전사로 규정되고 전사 확인서. 위 고인은 1969년 3월 28일 임관하여 특수전사령부 소속으로 전투 중 네. 1979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전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육군 참모총장인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사가 되면은 순직 상하고 고인이 된 상태에서도 유가족에게나 뭐 다른 형태의 차별적인 혜택이나 이런 게 부여가 됩니까? 차이가 현격하게 납니다. 어떤 보상금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다른 수혜도 유무형의 수혜가 아주 판이하게 차이 나가지고 과거에 그 이런저런 그 군 내에 큰 사건이 있을 때 유가족들이 순직을 전사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김호랑 중령은 지금 어디에 안장이 돼 있습니까? 서울 현충원 29번 묘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 정부나 뭐 그 정부 차원에서의 흉상이나 동상은 건립이 안 됐고 네. 고향인 김해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김호랑 중령의 흉상을 세웠고 올해 특별히 그 추모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가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영화 때문에 놀래긴 놀랐는데 한 3주 전에는 저도 김해에 가려고 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통상 패턴은 그 전주 휴일에 서울에서 하고 그래도 김해에서 여러분들이 모이니까 김해 예. 가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만큼은 또 이게 이례적으로 폭발적인 그 직전 휴일에도 일반 시민들이 현충원을 찾고 해가지고 그래서 세 분이 안장돼 있는 곳이 서울 현충원이고 하니까 예. 메인 김중령 관련한 메인은 김해에서 하더라도 저로서는 이게 서울에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병사에 또 그 형제분을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또 때가 때인 만큼 오셔야 될 상황 같습니다 해서 80하고 90대는 누님이
누님하고 매영 한 분이 이렇게 세 분이 또 참여했고 또 정선엽 병장 말고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도 예. 최초로 사망한 병사가 있습니다. 당시 예. 일병이었는데 예. 추수돼서 상병이죠. 예. 그 병사는 33 헌병단 소속으로 우경윤 대령에 의해서 동원돼서 한남동 총리공간에 들어갔던 병사입니다. 그래서 그 해병대가 한남동 총장공간. 그렇죠. 총장공간. 정승화 총장. 예예. 해병대가 그 초소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그 병사가 사망한 거고 그 병사하고 거의 4~5m 정도 이격해가지고 정선엽 병장, 박윤관 상병 이렇게 묻혀 있는데 정선엽 병장의 형제들이 박윤관 상병의 묘비 앞에 가가지고 그 묘비도 헌화도 하고 썰어 좀 달라 그렇게 개인적으로 주문을 했고 그런 퍼포먼스도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 병사 오히려 처근하기는 더 처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정선엽, 김호랑 그다음에 이 상병, 예. 박윤관 상병 이 세 분을 같이 추모하는 이런 부분으로 개를 같이 묶어서 가고 있습니다. 박용환 상병은 근데 당시에는 좀 입장이 달랐던. 네, 맞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수행하느라고 그렇죠.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가족들은 제가 10년 전에 통화했을 때는 과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처음에는 영웅으로 하다가 지금은 역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그 동생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통화하기를 원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는데 그분도 같이 그 내몰린 죽음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번 사건에 같이 그 두 분하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12.12 군사 반란에 대해서 절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언급을 했더군요. 이번에 국방부의 이런 12.12 군사 반란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 들으셨고 또 지금 국방부에 바라는 게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방부에 바라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김호랑 중령에 대한 부분하고 정선엽 병장에 대한 부분도 나눠지는데 김호랑 중령은 역시나 지금 아직까지 그 육사하고 특전사에 그 동상을 세워달라. 왜 필요하냐 그러면 기억을 해야죠. 기억을. 네. 기억을 해야만이 다음에 그런 교훈적인 일을 가지고 그 상황이든 아니면 뭐 어느 조직이라도 지금 이제 부조리가 만연할 건데 그런 부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정오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군인이 특전사 육사에서 그 정신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가 그걸 그 국방부 장관이 생각만 바꾸면 내일이라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여지죠. 벌써 국회에서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는데 왜 못 해주냐 이거죠. 그래서 못 해주는 그 과정 설명을 하면 좀 긴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설문을 했는데 설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다 이거죠. 특전사에서는 육사에서 설문했는데 부정적이다. 그럼 육사 특전사에서는 아니 육사 진의 동기들도 그렇게 하는데 특전사 우리 하사관이고 그다음에 육사보다는 타 출신이 장교가 많은 이 조직에서 육사가 들어오는데 특전사에서 어떻게 설문을 하더라도 또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근데 특전사에서는 그렇고 그 먼저 있었던 육사는 결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네거티브를 정해놓고 이야기했는데 육사에는 지금 강제구 소령, 그다음에 심일 소령, 당시에 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벤플리트는 제외하고 네. 지금은 안중근 동상하고 흉상 6인이 있지만도 그 당시에는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당시 사망과 김호랑의 사망을 비교한다 그러면 김호랑의 사망 못지않게 김호랑의 사망도 예. 죽음도 못지않게 아주 귀한 거였습니다. 이분들은 월남 파병 중 병사들 훈련 중 뭐 이런 상황이고 해가지고 군권 그다음에 쿠데타 상황에서 적과 교전하다가 어쩌면 정부 체제를 지키려고 했던 김호랑의 정신하고는 김호랑 역시 엄청 대단하다. 그래서 동상 세우는 건 전혀 문제 없다. 그냥 결정만 해달라. 학교장이나 특전사령관이 결심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진행될 거로 보시는 거예요? 쉽지는 않겠는데 시간이 또 많이 지났으니까 지금 저 판넬에 보이는 이게 조만간에 지금 방송 나갈 때는 판매가 되고 있을 건데 책이죠. 예, 이 책이 50만 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도 50만 부를 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동상을 이 돈으로 전달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50만 부는 50만 우리 군 병력을 그냥 상징해서 한 거고 또 50만 정도가 나가면 금액적으로 인쇄가 동상을 육사, 특전사, 그다음에 3인 3명의 군인의 조형물을 국방부 벙커에 세우는데 그 비용도 네. 소요 충분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책을 사고 챌린저를 해달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국가예산이나 신세를 안 지고 기념사업회에서 예, 돈 가지고 동상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 같은 퍼포먼스가 있고 그 힘으로 그렇다면 국방부도 전향적으로 동상을 세우는데도 아마 포지티브 입장을 취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김호랑 중령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사업회를 운영해 오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세요? 김호랑 중령 거는 남아 있는 거를 동상 문제하고 추진을 할 거고 제일 중요한 건 김호랑이라는 이 책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김호랑의 동상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분의 정신, 그분을 정신을 기리는 거 이게 군 정신교육 기본 교재에 포함되는 게 이제 제일 뜻깊은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시도 국방부에서 근데 국방부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교재에 그 박제화돼 있는 뭐 김유신 뭐 과거에 이런 장군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현대사에 있었던 이 사건을 가지고 구인 정신을 이해하면 졸던 아마 병사들도 잘 들을걸요. 그러니까 군대 이제 그 가게 되면 이제 정신교육 그렇죠. 자료를 이제 뭐 논산훈련소라든지를 다 하는데 거기에 저 예를 참 군인 정신의 아주 생생한 실예로 등재를 해서 교육을 시키자. 네. 그러고 보니까 2018년도에 육사에서 김호랑 관련해가지고 현대사의 군인 정신이라는 걸로 해서 저한테 초청이 있었습니다.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래서 대령 한 분하고 중령 한 분하고 나머지는 대위급 해가지고 세미나를 한 공간에서 했거든요. 네. 그날이 마침 그 충무관에 흉상을 건립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흉상 이야기도 이제 듣고 그다음에 그 교수진들하고 세미나를 주도했는데 그 세미나 끝나고 이후에 생도들하고 생도 중대별로 김호랑의 정신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려다가 계획이었는데 진행하다가 말았죠. 그게 그때 그 과정을 제가 참 이례적이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비단 김호랑 정신은 저 육사에만 국한해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의장님도 그렇듯이 ROTC 그 학군교도 그렇고 또 일반 부대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면 상당히 교육적인 자료로서 아주 높다라는 가치가 높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영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그죠? 79년도 12월 12일이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된 분들 저희들도 어렸을 때긴 합니다만은 그 영화가 참 그때 당시에 참 비정하고 참혹했던 비극적인 군사반란 12 사태에 대한 역사적인 조명과 함께 정말로 아까운 목숨을 잃은 김호랑 중령, 정선엽 병장, 박윤관 상병 이 세 분을 이번 기회에 다시 명복을 빌어드리고요.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고 또한 군인이 군인답게 군인 정신을 살려서 자기의 위치를 잘 정하고 복무를 잘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김준철 사무처장님과의 대화는 이렇게
막아놓겠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외에도 뜻깊은 일들 좀 많이 발굴하시고 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